5060 시니어분들의 자리 잡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 신입사원 때 기억하시죠? 그때가 아마 1990년 중반부터 한 후반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올해 2024년의 신입사원, 5060 분들이 신입사원이었을 때와 올해의 신입사원들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2024년 신입사원의 평균 나이는 과연 몇 살일까요? 남자는 33.0세, 여자는 30.6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회사는요, 신입사원으로 20대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한 신입사원의 나이가 많아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평균 구직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이제 취업이 힘드니까 대학에서 계속 졸업하지 않고 계속 스펙 쌓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대에 이렇게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스펙 쌓기 하다 보면 30대가 훌쩍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취업 포털 사이트의 자료에 의하면 기업의 채용 방식의 변화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 인크루트가 매년 8월 발표하는 하반기 채용 동향에 따르면요, 지난 2019년 기업의 채용 방식은 정기 공채가 49.6%, 수시 채용이 30.7%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24년 같은 조사에서는요, 정기 공채가 22.6%로 감소하고 수시 채용은 61.9%로 증가했습니다. 정기 공채를 통해 대규모의 20대 사원을 채용하던 시기는 이미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인원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5060 시니어분들이 IMF를 겪으셨습니다. IMF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갑자기 그 신입사원 때 회사를 나가야 되고, 또 회사가 어려워지고, 또 취업문이 닫히고, 그때 그 시절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도 그 심한 외환 위기를 뚫고 입사했던 신입사원의 평균 나이는요, 25.1세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은 거의 8살이나 더 많은 거예요. 97년, 98년 외환 위기를 지나고 그 10년 뒤인 2008년에는요, 신입사원의 나이가 약간 상승해서 27.3세로 상승했습니다. 올해처럼 본격적인 30대 신입사원이 도래한 시기는요, 2016년부터입니다. 201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취업이 힘들고 스펙 경쟁으로 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졸업을 늦추고 스펙 쌓기에 열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점점 신입사원 연령대가 높아진 것입니다. 이제는 신입사원의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20대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 5060 분들이 신입사원 때와 지금의 신입사원의 스펙은 어떤 것이 중요했을까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스펙 준비 때문에 졸업이 늦어지고 취업이 늦어져서 결국 신입사원이 나이가 높아지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스펙은 2012년에는요, 구직자들이 신입사원에게 가장 필요한 스펙으로 자격증 취득을 꼽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2위는 어학, 3위는 경력을 위한 알바, 이렇게 차지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2019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2019년 구직자들이 뽑은 필요한 스펙 1위는요, 직무 관련 경험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신입사원을 뽑아서 기업체에서 교육을 시켜서 업무에 배치를 했지만, 이제는 기업들도 준비된 인재,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턴십 이런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던 거죠. 2위는 자격증, 3위는 어학,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입사원의 희망 연봉, 이것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2015년 취업 준비생들은요, 희망 연봉 평균 3,320만 원의 연봉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2016년과 2017년도에는요, 3,354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사실 우리 5060 분들이 대부분 다가 신입사원 때 받는 연봉 기억나시죠? 대기업 연봉 수준이 거의 월 100만 원,
더 안 됐죠. 예, 제조업이나 이런 데도 더 낮고 금융권은 좀 더 높았지만 지금 계산하면은 연봉으로 따지면 1200이죠. 성과급이나 이런 거 빼고 고정급 기준입니다. 지금은 2015년부터 2016년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2018년부터는요, 희망 연봉 초봉이 4천만 원대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2018년도에는요, 4,082만 원이 희망 연봉 초봉이었습니다. 처음으로 4천만 원을 돌파한 것이죠. 이후 2021년에는요, 4,363만 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신입사원들이 받고 싶어하는 희망 연봉이에요. 근데 21년, 22년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기업체에서 채용 규모가 확 줄어들면서 다시 3천만 원대로 주저앉다가 이후 2023년부터 다시 4천만 원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 희망연봉 초봉은요, 4,136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4천만 원 이상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사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평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입 구직자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신입사원의 직장 선택 기준은요, 그 시대에 우리 사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2013년 신입사원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선택했을까요? 그 1위는요, 흥미, 적성, 재미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적성을 많이 따진 거죠. 사실 적성이라는 게 그렇게 과학적인 데이터라기보다는 본인의 생각대로, 그렇죠? 내가 이 적성에 맞겠다, 저 적성에 맞겠다, 이걸로 선택한 것이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인 만큼 흥미나 적성, 재미 이런 것이 없으면은 사실 다니기 힘들지 않냐, 이거에 대한 시대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이 선택 기준이 확 바뀝니다. 바로 여러분도 예상하실 수 있듯이 급여예요, 급여. 연봉, 초봉. 이거 기준으로 확 바뀌는 겁니다. 2016년에는 급여와 보상 제도가 1위였고요. 2019년에는 연봉, 2022년에는 초봉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신입사원들 내지는 MZ세대를 이해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는데요. 요즘 신입사원들은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2016년부터 이것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2019년과 2022년 신입사원의 직장 선택 기준은요, 2위가 워라밸이었습니다. 1위는 급여, 2위는 워라밸. 이제 흥미, 적성, 재미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급여 많은데, 그리고 워라밸 좋은데, 이 기준으로 직장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5060 분들의 신입사원 시절과 그리고 최근 2024년 신입사원들이 과연 어떤 식의 차이가 있는지 나이, 스펙, 선택 기준 등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많이 공감이 되시죠? 자녀들 세대가 요즘 직장 생활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